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걸 다 보고 아이는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제일 힘이 세구나. 근데 가족 안에서의 이런 역동이 엄청나게 아이한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원래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라고 했을 때는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부모가 권위라는 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녀에게 안전하고 바람직한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보통 생각하는 이제 부모님과 자녀라고 있을 때 부모님이 두 분이 동등한 지위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물론 그 엄마랑 아빠랑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알력 다툼이라던가. 근데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별개로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우리에게 되게 권위를 가진 중요한 인물이야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라 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는 엄마는 조금 무서워, 아빠는 좀 친구 같아,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그 권위가 있고 없고, 그 누가 더 위고 아래고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대학원에서도 가족 상담, 가족 관계가 제 메인이거든요. 근데 가족 안에서의 이런 역동이 엄청나게 아이한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관계도 일단 중요해요. 너무 과하게 밀착돼 있거나 융합돼 있으면은 이것도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분리가 심해서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소원하면 이것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경계를 가지면서 조부모님, 부모님, 아이,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서도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외계라는 게 일단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우리 가정의 중심은 같이 사는 부모님이 중심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건 여긴 거예요. 부모님과 아이. 근데 이제 조부모님이 같이 산다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건데, 조부모님의 위계가 당연히 제일 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그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은 안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만 들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님과 어느 정도 공유를 한다라는 분위기가 일단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혼란이 되지 않게 이렇게 흐름이 내려오되,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무조건 엄마 아빠가 듣는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위에는 있지만 이분들은 나의 양육자, 나의 보호자로서 모두가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어 라는 느낌으로 아이한테 가야 아이가 이 모두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조부모님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 부모님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이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괜찮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혼란인 거잖아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아야 된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훈육이라는 걸 그러니까 조부모님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아빠만 무서워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시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 힘이 없잖아, 어차피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어머니 아버님도 조부모님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다 보고 아이는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만 맞네? 엄마 아빠가 제일 힘이 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기가 무너지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진짜 친구한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 좀 갖고 와봐, 뭐 이런 걸 하던가,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라는 말을 계속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뭐 친구한테 너가 해! 같은 식으로 엄마 아빠가 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정말 뭐를 계속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친구 같은 거랑은 좀 다른 의미로 계속 엄마 아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부모님을 나의 약간 수발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위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야 뭐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사실은 부모의 권위가 잘 안 서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이거 먹을래? 하고 줬어요. 근데 내가 그거 싫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손 탁 쳐가지고 뭐 떨어지게 만든다던가. 근데 실수가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이 반복되고 당당해요. 자기도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그랬으면은. 싫다고 몇 번을 말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친구한테도 저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하는 행동을 부모님한테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타고난 기질이라기보다는 덜 배웠다?
그게 뭐 왜 이렇게 못 배워먹었나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부모님한테 좀 가족이고 되게 편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말대꾸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나 진짜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방식이 중요한 거죠.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다던가 너무 어른한테 진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던가 이런 거면은 문제가 있고, 근데 어른들이 보통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 라고 하는 게 그냥 나랑 조금 다른 의견만 말해도 그렇게 사실 느끼시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실은 너무 잘해주시는데, 너무 잘해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잘해주시되 당연하게 좀 강력한 훈육을 해야 될 때도 그냥 마음이 아프셔서 애초에 내가 좀 그렇게 세게 말을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라서 그냥 두시는 경우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럴 때 이제 아이가 부모님이랑 좀 다른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모님과 비슷하게 막 여리고 좀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도 뭔가 힘의 논리로 봤을 때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싸움이 되죠. 그거는 그런 논쟁을 통해서 부모님의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싸움이 된다. 뭐 같냐면 동네 친구끼리 하는 말싸움처럼. 그것도 별로 효과는 없죠. 아이가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의 권위라는 거는 다른 방식, 권위라는 걸 이용해서 아이에게 알려주고 뭔가를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가지고 야, 너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하시거나 말꼬리를 잡으시거나 이런 방식이 되면 안 되고, 또 사정하거나 부탁하는 방식이 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봐, 내가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조금 내가 무너졌다, 지금 이미 나는 좀 망한 것 같은데, 나 이미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의 권위라는 걸 세우기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늦었다라는 생각을 일단 접으시고 언제나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냥 엄마 왜 저래? 아빠 왜 저래? 하던가 말던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완전히 리셋한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단호하게 알려주셔야 될 때 이거는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막 예의가 없거나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약간 호랑이로 변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보상과 벌 제도를 강력하게 이용을 좀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보상에 조금 더 민감하고, 조금 이제 저학년을 벗어난다 싶을 때는 벌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벌이라는 게 진짜 뭐 손들고 뭐 이런 걸 시키신다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제공했던 거를 치워버리시는, 너가 이렇게 당연하게 하지 않으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떼버리는 방식을 쓰는 거죠. 당연한 거라서 여기까지 채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럼 떼는 거예요. 떼면은 여기까지 이제 못 간 거잖아요. 그러면 너가 매번 주말마다 했던, 누렸던 뭐 플레이 타임이라던가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더 이상 할 수 없어. 너가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을 안 했고 부모님 말을 제대로 안 들었잖아. 그런 가정에서 자기가 당연히 누렸던 것이 사실은 부모님이 덕이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가 당연하게 했던 주말에 무슨 놀이? 이거 사실은 엄마 아빠가 제공을 해준 거잖아. 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준 거고 너를 위해서 이런 시간 마련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잘못된 행동, 하면 안 되는 걸 계속했을 땐 너가 당연하게 받은 거 누릴 수 없어 라고 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협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 덕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은 안전하고 잘 돌봄받으며 지내고 있었다는 거. 그건 아주 이제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혼쭐을 내서 혼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있어요. 친구한테 하는 행동을 나한테 하네? 권위가 없는 부모님일 수 있고요. 아니 친구고 뭐고 남한테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네? 일 수가 있잖아요. 그건 진짜 이제 무섭게 혼을 내야 되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훈육 이상으로 혼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방금 그런 식으로 감히 부모님이 전화하는데 이걸 낚아채서, 근데 심지어 뭐 내 말에 대답을 안 했잖아? 이런 행동은 사실은 부모님이 아니어도 그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니까 이거는 부모님의 권위를 떠나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셔야 되는 거죠. 네, 무너진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만나는 부모님들께서도 센터에서 아버님들이 그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아빠가 너무 친구 중에서 쭉 짓궂은 남자친구들처럼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신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아이는 일단 불편하고 짜증내고 남자인 친구들한테 하듯이 자기도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아버님께서 먼저 아빠로서 조금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닌 너무 좀 짓궂은 남자친구가 할 만한 행동을 하신 건 아닌지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자친구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아빠가 좀 불편하게 느껴진 게 다르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귀담아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가지고. 그럴 때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필요한데 아이가 얘기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어머님께 살짝 이제 물어봐 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셔서라도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엄마랑 아빠와 또 사이가 뭔가 소원해질 때 딸도 아빠랑 소원해지기도 하거든요. 엄마랑 딸이 동일시되는 감정, 그런 걸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또 사실은 부부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이한테 강압적으로 하나? 내가 아이한테 너무 지시적으로 말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과하게 하시다 보니까 부드러운 말만 하시고 제안만 하시고 부탁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길게 봤을 때는 부모님의 권위를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맞고 아니고를 구분해야 될 때는 강력하게 말하셔도 괜찮고 그거는 부모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누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이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나의 어떤 태도가 고압적일까봐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